자, 과연 이렇게 이제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자, 민주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화요일 날 결정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누누이 영장심사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습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변호인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변호인단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 보시기에는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26일 날 출석을 진짜로 하게 될지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나가기는 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으면 서면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단이 대충 대타로 나가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에 구급 침대에 누운 채로 법원까지 이동해서 심사받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심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안 가거나 뭐 서면 심사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1200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서 구속이 돼야 되는 정당성을 지금 엄청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서 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길게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심사 받을 때는 막 15시간씩 걸리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벌이나 유력 인사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구속영장 심사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뭐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또 멀쩡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적이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에 앉아서 나올지 당당히 걸어 들어갈지 아니면 또는 침대에 누워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자, 이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가 과거에 여러 차례 이 구속영장을 영장 심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한 10건을 분석해 봤더니 5건은 발부하고 5건은 발부 안 했는데 발부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볼까요? 구속된 사유와 기각된 사유가 각각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이후에 영장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이거를 구속 사유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3가지가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느냐,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이 3가지를 보통은 판사들이 많이 보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현재 보고 있는 유창훈 판사는 이 증거인멸 염려를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3가지가 아니고요. 2가지로 봐야 돼요. 2가지로. 뭐냐면 이제 첫째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서 소명이 돼 있느냐. 이게 첫째 하나고요. 그다음에 2번째 요건은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인데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소위 거물급들이 도망이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칙대로 보는 거죠. 원칙대로 봐서 이게 증거인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자백이죠. 자백을 하면 대부분 이게 증거인멸 염려가 없죠. 자백을 하니까. 그런데 범행을 부인하면 이게 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자막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 발부된 것 중에 중요한 게 백현동에
정바울 사장 있죠. 정바울. 네. 이분이 발부됐습니다. 이 판사가.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바울 사장이 영장이 발부됐다. 이거는 뭐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요. 현재 그 유창훈 판사는요. 지금 이제 그 73년생으로 서울법대에 나와서 이게 29기인데요. 지금 제일 세 분 중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각 전문이다. 기각 전문. 상당히 기각을 아마 세 분 중에는 제일 많이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좀 이따 하겠지만 가까워서 뭐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원칙에 따라 배당이 된 거지 오히려 이게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예, 장 변호사님 보통 구속영장에 이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한 80% 정도가 발부가 되고 한 20%가 기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 국회에 들어서도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넘어간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은 의원들 중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구속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충 비율은 한 80% 정도로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20%의 기각된 사유에 들어갈지 80%의 발부되는 사유에 들어갈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번복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 쪽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요. 범죄가 상당히 소명이 된다고 법원이 보는데 그거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로서는 이런 맥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최근에도 뭐 위증교사를 하는데 가담을 했다 등등도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꼭 이화영 전 부지사 건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의 관련된 재판 관련해서도 이런 증거인멸로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일반인은 영장 발부율이 한 4건 중에 1건 정도로 기각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서류 심사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 항변권조차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발부가 됐었거든요. 근데 좀 상황이 바뀌었고 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거친 의원의 영장 발부율은 상당히 높은 거는 그동안 현직 의원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범죄 혐의가 뚜렷한 그런 경우에 체포동의안으로 검찰에서도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영장 발부율이 또 높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종전의 의원들과는 다른 결이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0초만 한마디만. 지금 국회 통과된 분 중에요. 다 발부되고 2분이 기각됐잖아요. 그게 2분이 누구냐면 이제 현영희 의원하고요. 하영재 의원인데.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 2분은 자백한 사건입니다. 자백한.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죠. 제가 알기로 부인한 사건은 100% 발부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민찬 부대님. 근데 이게 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게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석방 요구안이라는 걸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헌법 44조에 적시된 건데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속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의원들이 이제 석방 요청을 하면 회기 중에는 일단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연 민주당이 이 시도를 할 수 있을지에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두 쪽이 났잖아요. 또 국민의힘은 완강한 스탠스고요. 이 상황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과 똑같이 가결된 것처럼 이 석방 요구안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 그 정치적 후폭풍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과 오늘 26일 있을 영장심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